작은 악마의 농부. 어느 가난한 농부가 아침도 굶은 채 빵 한 조각을 싸들고 밭을 갈러 들로 나갔습니다. 농부는 쟁기를 내리고 수레를 풀어 덤불 밑에 끌어다 놓은 다음 그 위에 빵을 놓고 윗도리로 덮어두었습니다. 한참 밭을 갈고 나니 말도 지치고 농부도 배가 고팠습니다. 농부는 쟁기를 땅속에 꽂아둔 채 말을 풀어 풀을 뜯어먹게 한 뒤 자기도 점심을 먹으려고 윗돌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농부가 윗도리를 쳐들어 보았으나 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근처를 찾아보기도 하고 윗도리를 뒤집어 털어보기도 했으나 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놀라서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아무도 온 사람은 없는데 누가 빵을 가져갔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동안 작은 악마가 빵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덤불 뒤에 숨어서 농부가 욕할 때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목을 기쁘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농부는 약간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지. 설마 굶어 죽게 하겠나.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아무나 잘 먹게 내버려 두자. 그리고 농부는 샘물로 가서 물을 실컷 마신 뒤 잠시 쉬다가 다시 말을 붙들어 쟁기를 채우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악마는 농부가 죄를 짓게 하는데 실패하자 당황한 나머지 마왕에게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마왕 앞에 간 작은 악마는 자기가 농부의 빵을 훔쳤는데도 그는 욕 대신 오히려 잘 먹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왕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만약 농부가 그 일에서 너를 이겼다면 그건 네 잘못이다. 네 방법이 서툴렀기 때문이야. 만약 다른 농부들에 이어 여자들에게도 그런 버릇이 생긴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겠는가? 그 일은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다시 농부에게로 가서 그 빵값을 하고 오너라. 만약 3년 안에 그 농부를 이기지 못하면 너를 성수 속에 빠뜨려 버리겠다. 작은 악마는 깜짝 놀라 세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잘못을 갚을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악마는 좋은 사람으로 둔갑하여 가난한 농부네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뭄이 들 것을 생각하여 습기 많은 땅에 곡식을 심으라고 농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농부는 머슴의 말을 듣고 습기 많은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다른 집 곡식은 햇볕에 다 타 죽는데 이 가난한 농부네 곡식은 키가 크고 무성하게 잘 자라 풍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네 곡식은 이듬해 햇곡식이 나올 때까지도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해 여름, 머슴은 농부에게 언덕 위에 곡식을 심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다른 집 곡식들은 모두 쓰러지고 물에 잠겨 제대로 연글지 않았는데 이 농부네 언덕 위의 곡식말은 잘 되었습니다. 농부네 집에는 더 많은 곡식이 남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농부에게 밀을 빻아서 술을 담그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농부는 술을 많이 담가가지고 자기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악마는 마왕에게 가서 빵의 실수를 갚게 되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마왕은 그것을 보러 갔습니다. 농부네 집에 가보니 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술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안주인이 손님들에게 술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모퉁이를 돌다가 옷에 걸려 그만 술잔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화를 내며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조심해! 바보 같으니 이 좋은 술을 엎지르다니 이게 개순물인 줄 알아? 이 안짱다리야! 작은 악마로 팔꿈치로 마왕을 쿡 찔렀습니다. 보세요. 이젠 저 농부도 빵 조각을 아까워하게 됐어요. 농부는 아내를 꾸짖고 나서 손수 술을 날랐습니다. 이때 일을 마치고 가던 가난한 농부가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앉아보니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침을 삼키며 앉아 있었으나 주인은 술을 주지 않고 혼자 입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술을 줄 수야 있나. 이 말도 마왕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은 악마는 우쭐하여 뽐내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잘 사는 농부들은 술잔을 비웠습니다. 주인도 한 잔 쭉 들이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서로 비위를 맞춰가며 상대를 치켜 세우고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짓거려댔습니다. 마왕은 열심히 듣고 있다가 작은 악마를 칭찬했습니다. 만약 저 술 때문에 그렇게 아첨하고 서로 속이게 된다면 저들은 모두 우리 소나기에 들어온 거나 다름없다. 그러자 작은 악마가 말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저들에게 한 잔씩 더 먹여보십시오. 지금은 여우처럼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서로 속이려 하고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심술궂은 늑대가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농부들은 두 잔째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말소리는 점점 커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아첨하는 말 대신에 그들은 서로 화를 내고 욕을 하며 맞붙어 싸우다가 마침내 서로 콧잔등까지 잡아당겼습니다. 주인도 싸움판에 끼어들었다가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마왕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도 마음에 들어 말했습니다. 그거 참 재미있는데. 그러자 작은 악마가 말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놈들에게 한 잔씩 더 먹여보십시오. 지금 놈들은 늑대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잠시 후에 한 잔씩 더 들어가면 당장 돼지처럼 되어버릴 겁니다. 농부들은 한 잔씩 더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흥얼거리고 소리치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집을 나와 흩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씩 짝을 지어 비틀거리며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주인은 손님들을 보내려고 나왔다가 웅덩이에 처박혀 온몸이 물구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처럼 뒹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층 마왕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멋진 음료수를 생각해냈구나. 이것으로 너의 빵의 실수를 갚게 되었다. 그런데 너는 이 음료수를 어떻게 만들었지? 아마 그 속에 먼저 여우의 피를 넣었겠지. 그래서 농부가 여우처럼 꾀가 많아졌을 거야. 그 다음에 너는 늑대의 피를 넣었어. 그래서 농부가 늑대처럼 사나워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돼지의 피를 넣었어. 그래서 농부가 돼지처럼 되었지. 천만에요. 하고 작은 악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곡식을 남아돌게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 짐승과 같은 피는 언제나 그 농부의 몸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정도밖에 곡식을 짓지 못할 때는 그 피는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때는 그 농부가 하나뿐인 빵도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곡식이 남아돌게 되자 무슨 재미나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농부에게 위안거리로 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의 위안거리로 만들고자 술을 담갔습니다. 이때 그의 몸속에 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술만 마시면 언제나 짐승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왕은 작은 악마를 칭찬하고 빵의 실패를 용서한 뒤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었습니다.